저는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비대칭된 부분이 있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거울 명상을 처음 보고 바로 그날 거울을 보며 너는 왜 성형을 해서 이렇게 비대칭이 되었니? 하고 비웃듯이 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입에서 너 외모 콤플렉스 있잖아 라는 말과 함께 저의 갓난쟁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지만 당시 한 친척이 놀러와 아기를 막 낳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생긴 애를 무슨 정으로 키워 라고 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도 안 나던 갓난아기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사무실에서 소리 죽여 펑펑 울며 거울을 보는데 이번에는 눈물이 본드처럼 끈적이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비벼도 보고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도 해보았지만 계속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왔고 조퇴를 한 채 운전도 간신히 해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두 시간쯤 지나자 끈끈한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거울을 들여다보니 비대칭이었던 얼굴이 놀랍게도 정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병원에 전화해 재시술 비용과 일정을 알아볼 만큼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한 번의 거울 명상만으로 즉각 현실이 변하다니 정말 거짓말 같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저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거울 명상하면 윗글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사연자는 원래 자신이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것도 외모 콤플렉스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을 한 뒤 얼굴이 갑자기 좌우 비대칭이 되어버리면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거세게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의식 속에 외모 열등감이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이 열등감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 즉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너 왜 내 존재를 무시해? 너 이래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래? 하며 강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외모의 열등감을 느끼는 자아는 사연자가 갓난아기였을 때 한 친척이 찾아와 어머니한테 던진 말이 상처가 되면서 무의식에 각인돼 버렸습니다. 물론 갓난아기의 표면의식은 이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모든 상황을 몽땅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거울 앞에서 두뇌 표면의식을 벗어나 무의식을 들여다보게 되자 갓난아기 때 상처받던 상황이 떠오르면서 비대칭 얼굴은 즉각 치유됐습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상처받은 자아의 존재를 정확히 인정해주자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연자가 자아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재수술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또다시 부정당한 자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연자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더 심하게 느끼도록 외모를 또다시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재수술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도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자아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외모만을 바꾸려 들기 때문입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무의식 속의 자아입니다. 난 못생겼다는 생각은 너무나 무섭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놓게 되고 이렇게 억눌린 생각이 생명을 가진 자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자아를 풀어놓아주지 않으면 외모를 아무리 뜯어고쳐도 자아는 풀려나지 않습니다.